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9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물리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내년도 수능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간섭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간섭이 뭐냐면은 두 개의 파동이 와서 합쳐져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데, 자, 간섭에 이용한 예를 묻는 문제였는데, 자, 기억. 기억은 요즘 이제 트렌드 이어폰의 최신 기능으로 장착되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인데, 자, 원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소음을 이 기계에서 자체적으로 위상이 반대가 나는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쇄시켜서 외부의 소음을 제거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간섭을 이용한 예가 맞고, 자, 니은 볼까요? 자, 니은은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코팅된 렌즈. 어떤 안경을 보면은 밖에서 이 안경을 봤을 때 이 외부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모습이 거울처럼 렌즈에 비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외모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비치는 현상을 없애주는 현상인데, 원리는 렌즈의 표면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시켰을 때, 이게 렌즈고 이게 코팅을 시켰을 때 필름을, 자, 외부로 들어붙는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코팅 렌즈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빛이 만나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이 빛을, 반사되는 빛을 없애서 이렇게 반사되는 이 렌즈의 모습들을 제거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니은은 간섭을 이용한 예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기능인데 홀로그램이라고 하죠. 똑같은 원리인데 종이에다가 어떠한 잉크를 이렇게 여기에 묻혀서 홀로그램 잉크를 바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사되는 빛과 이렇게 반사되는 두 빛의 경로 차이에 의해서 간섭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무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간섭을 이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우리가 간섭이 나왔으니까 간섭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만 기억해 볼까요? 자, 간섭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죠? 바로 경로차 또는 거리차죠. 그래서 두 개의 하원에서 파동이 이렇게 발생해서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로 차이가 이 발생한 파장의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은 뭐죠? 상쇄가 일어나고 짝수배가 되면은 보강이 일어나죠. 그래서 20, 우리가 간섭에서 자주 묻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은 전자에너지 준위에 관한 문제인데 비교적 쉬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보기로 들어가자면은 원자과 D에는 전자에너지는 모두 같다.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묻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같은 원자과 D, 즉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거라서 에너지 준위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뭐냐?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몰라도 되고, 전자가 궤도의 상에 있을 때 같은 에너지 값, 같은 양자의 상태를 준 전자는, 동일한 전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동일한 에너지 값을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같다가 아니라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자, 니은. 자, 니은은 지금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니까 양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니은 맞고. 자, 현재 E1은 흡수한 빛이고 E0는
이 띠 사이의 에너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이원이 E0보다 커야지만 전자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원이 E0보다 크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궤도상에서 전이 되는 그 관계를 보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짜잔. 자, 3번. 연력학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자, 선생님은 연력학 문제가 나오면은 꼭 식을 하나 써놓고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식이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식인데, Q는 W 플러스 델타 U. 즉, Q는 열량을 나타내고, W는 한 일,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써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현재 지금 문제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죄송합니다. 자, 부피는 일정하고, 온도는 증가한다. 하는 두 가지 큰 힌트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큰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피가 일정하니까 W, 한 일은 P 곱하기 델타 V에서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 델타 V가 0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W가 0, 즉 한 일이 0이 되고, 자, 내부 에너지 볼까요? 내부 에너지는 바로 온도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온도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즉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값, W는 제로, 그러면 Q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Q는 0이 아니라 플러스, 즉 열을 흡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압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뭘 쓰고 싶냐면은 온도가 증가한다. 즉 온도는 우리가 PV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부피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P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은 증가한다. 이는 틀린 내용이고, 자,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연력학에서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표현으로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부 에너지를 온도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온도를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로 표현하기도 해요. 즉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의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온도, 평균 운동 에너지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또 세 개의 표현을 다르게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세 개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현재 정답은 1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넘어가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할까요? 자, 연력학 문제. 아까 선생님이 연력학 문제 나오면은 꼭 문제 시작하기 전에 팁 하나 있죠. 식 하나 쓰기로 했죠. 자, 그 식 한번 써볼까요? Q는 W 플러스 델타 U.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찾아보면은 중요한 힌트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 부피가 증가했는데, 즉 부피가 V에서 2V로 증가했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큰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V다. 자,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P 곱하기 델타 V. 자, P는 일정, 델타 V는 V에서 2V가 됐으니까 델타 V 값은 V가 되겠죠. 부피의 변화량이니까. 그렇다면은 외부에 한 일은 P 곱하기 V. 맞네요? 자,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고. 자,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현재 자, 이 W는 현재 플러스 값. 우리가 외부의 한 일이 현재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관계됐으니까 PV가
T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P가 일정하고 V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온도도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찾는 방법은 요 식을 이용해서 온도가 증가하는지, 즉 온도가 증가하면 아까 얘기했죠? 온도와 평균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현재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1도 하고, 그렇다면은 Q도 플러스, 즉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지금 기체가 1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 델타 U는 그렇다면은 Q-W라고 해야죠. 이 식에서. 그래서 이는 틀린 내용이고. 자, 기체 온도. 아까 기체 온도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문제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처음에 이 식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2일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Q값까지 찾는 연습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자, 파동 문제 나왔네요. 파동 문제. 자, 파동 문제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자, 지금 파동 문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파동 문제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래프. 자, X축이 시간인 그래프가 있고, X축이 변이가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 현재 지금 X축이 시간이 나온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축이 시간인 그래프에서는 파동의 주기를 구할 수 있고, X축이 변이인 그래프에서는 파동의 파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주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P의 주기를 PP라고 했을 때, 자, 주기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2T가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주기는 T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힌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Q의 진동수. 자, 진동수 F는 주기와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죠.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현재 Q의 진동수는 이 Q의 주기인 역수인 T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진폭. 진폭은 진동의 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진동의 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동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만큼이 진폭이 아니라 이 파동의 중심, 즉 여기서 마루까지 또는 볼까지 요 값이 진폭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봤을 때 진동의 폭이 현재 P가 더 크다는 거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파동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묻는 내용 중에 하나가 파동의 속력 묻는 내용이죠. 속력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식 뭐죠? 시간분의 거리. 근데 파동이니까 파동의 시간, 즉 주기분의 파동의 거리, 즉 파장.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F 람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주기는 다 구해놨는데 파장을 모르네요. 자, 파장 어디 있을까요? 문제 지금 파장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파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의 속력은 P의 주기 2T분의 람다가 되겠고, Q의 속력은 Q의 시주기인 T분의 람다라고 해서 P가 Q의 2분의 1배. 맞네요. 그래서 디귿 맞는 표현이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봤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무슨 법칙을 알아야 되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전체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가의 그림이 충돌 전 상황이고 나의 그림이 충돌 후 상황이죠. 그래서 각각의 전체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자, 그 대신에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 P는 mv인데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사실. 속도라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운동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 방향을 꼭 따져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고 그것만 유의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해결해 볼까요? 자, A의 질량을 MA라고 했을 때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5V가 되겠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B의 운동량은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B의 질량 곱하기 4V. 이게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의 합이 되겠고. 자,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MA 곱하기 속도 V.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MB 곱하기 속도 8V. 그래서 양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해주면은 MA 곱하기 6V가 되고 MB 곱하기 12V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B를 넘기면은 MB분의 MA는 6분의 12 해서 답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수로 답이 나왔네요. 그래서 식이 과정이 살짝 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가 간단해요. 원리가 충돌 전, 충돌 후 전체 합이 같다고 해서 정리해서 푼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장을 6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어서 뒷장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7번 문제. 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운동량 충격량 문제. 여기서는 아마 그래프를 봤을 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충격력에 관한 게 나올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충격력은 델타 T분의 I.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A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A가 벽으로부터 그 다음에 벽이 A로부터 자, A가 벽이 A 작용 반작용이죠. 자,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충돌했을 때 둘 사이의 충돌 시간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F가 작용 반작용으로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 봤던 평균 힘의 크기 지금 Y 값의 평균 값을 보면 되겠죠. 지금 A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A가 큰 이유는 뭐죠? 큰 이유는 자, 현재 이 그래프의 면적이 뭘까요? 이 면적이 충격량이죠. 그래서 현재 충격량이 서로 A, B가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B가 시간이 길기 때문에 B가 시간이 길어져서 F, 즉 평균 충격력이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평균 충격력이 B가 A보다 작다. 즉 A가 B보다 크다. 자, 니은 맞는 표현이네요. 자, 니은 0부터 T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데 이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AB 충격량이 같고 즉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으로 비교적 좀 쉬운 내용 중에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선생님이 나중에 또 강의를 할 텐데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렵겠지만 그 한 가지 팁만 알면은 이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그 팁을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내가 봤을 때 정지한, 즉 내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물체가 움직이면은 운동을 하면은 그 물체의 길이는 짧아지고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명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수능에서 나오는 어떠한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팁이니까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문장 볼까요? 자, 우주선의 고유 길이. 자, 고유 길이란 말이 살짝 어렵게 하는데 원래 뜻은 이 정지한 상태에서 그 물체를 봤을 때 그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생님은 쉽게 얘기해서 얘의 원래 길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L은 이 우주선의 원래 길이가 아니라 누가 본 길이냐면은 A가 측정한 거예요. A가. 즉 A가 봤을 때 이 우주선은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가 봤을 때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태인 거죠. 이 L값은. 즉 이 L값은 줄어든 우주선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우주선의 길이는 얘보다 더 컸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봤더니 우주선이 움직이네?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길이가 작게 보이고 그 작게 보인 값이 L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의 원래 길이, 즉 고유 길이는 L보다 크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 틀린 내용이고. 자, B가 측정할 때 이제 B가 내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내가. B가 봤을 때 B가 봤더니 B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B가 보면은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자, B가 봤을 때, 현재 B가 봤을 때 B는 가만히 있지만,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B는 가만히 있고, B가 봤을 때 A는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길이가 수축하고 시간이 느리게 간다. 즉, B가 봤을 때 A가 시간이 느리게 가야 되죠. 그래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광속 불변의 원리.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측정해도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빛의 속력은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한 이 팁,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려웠고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자꾸 연습해 보면은 좋은 상대성 이론을 푸는 팁이니까 다음에 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9번 문제 핵반응식이네요. 핵반응식은 더하기 빼기만 잘 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한번 문제 봅시다. 자, A는 핵융합이다. 지금 A는 수소 두 개가 더해져서 헬륨이 되고 있는 핵융합 맞는 내용이고, 자, B에서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후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B에서 이 200메가 일렉트릭 볼트란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나온 거냐면은 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성, 즉 줄어든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로 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면은 질량이 줄어야 되죠. 그래서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질량이 커야 되죠. 왜냐하면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정지에너지. 정지에너지가 바로 이제 몇 년 전 수능에 나와서 수험생들을 멘붕으로 만든 그 내용이죠. 정지에너지는 뭐냐? 정지하고 있는 이 질량을 가진 얘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지한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중성자인데 중성자의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있고 정지 질량을 넣고 빛의 속도를 넣었을 때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지 에너지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이 0이 돼야 되니까. 빛의 속도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지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틀렸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원자 에너지 준위에 관한 문제인데, 자, 수소 원자의 전자에 관한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지금 지금 궤도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고, 자, 기억 맞는 표현이고. 자, 전자가 N인 상태, 우리 바닥 상태라고 그러죠. 즉,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 바닥 상태.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 에너지 준위의 이 차이만큼 에너지로 방출되니까 현재 이 차이가 A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0문제 풀어봤는데, 자, 비교적 아직까지는 좀 쉬운 형태로 에너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어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